오늘 중국에서 수입된 모델 Y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고객에게 배송이 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유럽 모델 Y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기가 베를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기가 베를린, 많이들 아시겠지만 독일 브란덴부르크에 건설 중인 테슬라 제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가 상하이에 이어서 미국 밖에 설립되는 두 번째 해외 기가 팩토리죠. 그런데 사실 기가 베를린이 이 테슬라의 유럽 최초 유일한 공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로 차량이나 또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그 자동화 생산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한 달 전에는 확장 공사까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기가 베를린을 보조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기가 베를린은 전기차 시장의 이제 노른자인 이 유럽 시장 공략이 목적인데요. 그러나 이 단순히 생산 또 판매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 이 기가 베를린은 테슬라에게 정말 중요한, 특히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공장이라고 보여져요. 기가 베를린은 작년 2020년 초에 건설이 이제 착수된 이후에 독일의 답답한 관료적 시스템 그리고 환경단체 등과 이제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최종 승인 여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11일 일론 머스크가 이탈리아에서 짧은 휴가를 마치고 기가 베를린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최종 승인 예상식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10월 혹은 악토버 페스트에 최종 승인을 받길 바랍니다. 라고 말한 뒤 공장으로 향하면서 악토버 페스트 승인이라고 말을 흘렸대요. 이 악토버 페스트는 미넨에서 열리는 10월 축제인데 이를 두고 머스크가 이 시기 기가 베를린이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걸 암시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트위터엔 기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카운티 박람회 및 공장 투어 10월 9일 개최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진짜 뭔가 진척이 있는 것 같죠? 주 박람회는 주에서 허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될 핵심 차종은 모델 Y입니다. 유럽은 특히 이 SUV 시장이 굉장히 크고 또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론이 얼마나 빨리 모델 Y를 여기에 선보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현지 정책이나 이제 비판 여론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전의 영상에서 언급했었듯이 못 참겠다. 결국 중국 기가 상하이 생산 모델 Y를 지난 7월에 수입시켜 버렸습니다. 이 원래 테슬라 목표가 기가 상하이와 기가 베를린에서 만들어진 차량들은 각자 내수를 완벽하게 커버하게 하는 거였어요. 유럽은 이게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머스크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해서 믿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8,210대의 첫 유럽 수출용 모델 Y들이 지난 8월 6일 유럽에 상륙하게 되었고, 바로 오늘 독일을 비롯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 이제 모델 Y의 첫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기대보다 더 빠르게 첫 배송이 이루어졌어요. 독일 테슬라 관계자는 최초 유러피안 모델 Y 인도라면서 이 사진을 올렸고, 또 노르웨이에서는 최근에 테슬라가 대개 그 무역 박람회에 사용되는 대규모 장소를 모델 Y 딜리버리 장소로 또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모델 Y의 유럽 3분기 인도는 확실해졌죠. 앞서 일론이 예상한 대로 실제 10월경에 이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기가 베를린이 당장 생산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을까요? 지난 8일 기가 베를린 현장에서는 이렇게 모델 Y의 바디, 차체가 목격이 됐고요. 9일에는 한 독일 언론 매체에서 최초의 기가 베를린 내부 영상을 공개했는데 바디 프레스 기계가 완벽하게 설치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가 베를린도 기가 텍사스 못지않게 이미 시제품 다 만들어 본 것 같고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가 아닌가? 또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 4분기 유럽 모델 Y가 기가 베를린에서 일정 물량 소화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유럽 모델 Y의 생산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술과 품질. 이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될 모델 Y는 기존의 모델 Y와 완전히 차별화된 고품질의 차세대 모델 Y를 생산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 기가 베를린 생산 모델 Y는 단지 모델 Y의 카피가 아니다, 실제로 차량 설계의 핵심 기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핵심 기술은 이 4680 배터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렇게 기가 베를린에서 사유800팩을 탑재한 테슬라의 가장 진보된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었죠. 또한 차세대 모델 Y 제품의 품질을 1000분의 1mm, 즉 사람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마이크론 단위까지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요. 작년부터 근 1년 반 동안 테슬라 품질 면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페인트 시설부터 지구상 가장 정확한 자동화 기계를 갖추는 데까지 이르렀죠. 이런 테슬라가 바로 여기 기가 베를린에서 거의 완벽한 품질과 기술의 차를 만들어낼 야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기가 베를린 운영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또 전해드릴게요. 그 기가 베를린 설립을 극구 반대하던 대표적인 두 환경단체가 있었거든요. 이들의 소송이 최근 고등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두 단체 가운데 한 곳이 높은 소송 비용 및 낮은 승소 가능성에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또한 이 같은 반대단체들의 소송이 계속 기각되면서 이 기가 베를린 설립 반대에 대한 입장들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작년까지 총 373건의 기가 베를린 반대 제기건이 올해 8월엔 44건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최종 승인 10월에 나는 거 맞을 것 같아. 이렇듯 기가 베를린 운영에 가장 걸림돌이던 반대단체들의 소송 및 최종 승인 이슈가 이달 들어서 엄청난 진전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거든요. 지난 5월 달에도 기가 베를린을 순전히 공장 점검차 이제 방문한 데 이어서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방문을 한 건데, 이번에 있을 독일 총리 선거의 유력한 후보가 이 기가 베를린을 방문한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문자 보내서 만남을 성사했다고 해요. 다른 유력 인사들도 이때 많이 만나고, 이런 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론의 모습이죠. 일론의 바람처럼 혹은 암시처럼 10월 최종 승인 얻고 올해 기가 베를린 생산 유러피안 모델 Y를 정말 만나보길 바랍니다.